이 내용을 알고 계신 분들 꽤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3년이 지난 것 같아서 보험금 청구도 하지 않고 포기하시는 분들 꽤 계신 걸로 아는데 3년이 지나면 보험금 청구를 포기해야 될까요? 아니죠.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제는 정말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보험금 청구하실 때 보험금 청구 팁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실비 청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실비 청구 병원 가실 때마다 서류를 잘 챙겨가지고 꼼꼼하게 청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반대로 귀찮아서 청구 안 하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병원 갔던 걸 알아서 자동으로 실비 청구가 되면 참 좋을 텐데, 아쉽게도요, 보험회사는 내가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는 이상 절대 먼저 보험금을 지급해주지 않습니다. 막상 보험금 청구를 하려고 하면 휴대폰 어플 같은 거 설치해야 되죠. 이런 상황일 때 보험이 여러 개이신 분들은 청구하기가 매우 난감하고 귀찮아요. 그리고 본인 인증도 하셔야 되고 이것저것 해야 돼서 복잡한 게 여러 개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작은 그런 청구건들은 청구를 잘 안 하고 미루게 되시는 거죠. 그런 분들을 위한 정보이니까 꼭 집중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보험에 대해서 상담을 받고 싶다고 하시면 아래 댓글에 저한테 직접 연락을 하셔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게 연락처 달아두었으니까 보험에 대해 점검이나 조언이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병원 가셔서 실비 청구하실 때 어떤 서류 떼셔야 되는지 헷갈리시죠? 무료로 뗄 수 있는 서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돈 주고 비싼 서류를 떼셔가지고 보험금 청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앞으로 병원 가시면 원무과에 가셔서 비싼 서류 떼지 마시고 이렇게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우선 실비 청구하실 때는 병원비 결제를 하고 영수증으로 보험금 청구를 하죠. 영수증만 있어도 보험금 청구가 되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보험회사 보상과에서 전화가 와서 추가적인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또 서류 떼러 병원 가면 귀찮죠. 그래서 한 번에 제대로 청구하는 방법과 보험금 청구할 때 필요한 서류들과 비싼 서류들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까지 함께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통원했을 때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진료비 영수증입니다. 간혹 실비 청구를 하실 때 진짜 카드 영수증을 떼서 청구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난감해집니다. 카드 전표에는 어떤 치료를 받으셨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비를 청구를 하실 때는 이 영수증 말고 처방을 받으셨을 때는 이런 식으로 생긴 처방전 영수증이 필요하시고, 진료를 받으셨을 때는 보험사에서 급여로 진료를 받는지 비급여로 진료를 받는지 확인이 가능한 이렇게 생긴 진료비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진료비 세부 내역서입니다. 만약에 통원을 하셨을 때 이런 식으로 비급여 의료비가 발생을 했을 때는 진료비 세부 내역서를 같이 발급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서류가 있어야 보험회사가 어떤 치료로 어떤 검사를 받았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파악이 돼야 보험금 청구를 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을 해주겠죠. 자, 세 번째, 진단서와 소견서인데요. 진단서나 소견서 같은 경우는 발급 비용이 보통 소견서는 1만원, 진단서는 2에서 3만원까지도 병원에서 받고 있는데, 실비 청구하시려고 병원 갈 때마다 이거 떼시면 돈이 아깝죠. 이걸 대체할 수 있는 서류가 바로 환자용 처방전입니다. 자, 환자용 처방전에는 질병 코드가 적혀있기 때문에 진단서나 소견서 서류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무조건 대체가 되는 건 아닙니다. 처방전에 질병 코드가 꼭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 한번 해주셔야 되고요. 질병 코드가 없는 처방전 같은 경우 환자용 처방전에 질병 코드를 기재를 안 해줬다 라고 했을 때는 병원에 실비 청구를 해야 되는데 질병 코드를 넣어서 다시 좀 뽑아주실 수 없습니까? 라고 요청을 하셔가지고 다시 발급을 받으시거나 수기로라도 적어달라고 하시고 병원 도장 찍어달라고 하시면 대체가 가능합니다. 자, 앞으로 병원 가실 때마다 소견서, 진단서 떼시면서 돈 낭비하지 마시고 꼭 환자 보관용 처방전 같이 발급을 받아주세요. 자, 그리고 수술했을 때는요, 건강검진할 때 내시경을 해가지고 위나 대장에서 용종 제거하면 보험금 받을 수 있는 거 이제 다 아시죠? 이때도 진단서 떼지 마시고요, 수술 확인서나 진료 확인서
진단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진단서는 2만원인데 수술 확인서나 진료 확인서는 5,000원 정도면 가능하기 때문에 저렴한 서류로 발급을 받으시면 좋습니다. 자, 수술 확인서를 떼어줄 수 없다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난감합니다. 자, 그때는 진료 확인서를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자, 진료 확인서 내용에 폴립 제거, 대장 용종 제거 이런 내용 들어가 있으면 실비랑 수술비 보험 청구가 한 번에 가능합니다. 자, 앞으로는 비싼 진단서 떼지 마시고 앞으로는 수술 확인서나 진료 확인서로 발급을 받으세요. 자, 통원하셨을 때 보험금 청구 서류를 요약해 드릴게요. 진료비 영수증, 처방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환자용 처방전, 수술 확인서나 진료 확인서 이렇게 4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입원했을 때는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자, 앞서 말씀드렸던 4가지 서류에다가 입퇴원 확인서만 추가로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때도 진단서 받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러지 마시고 진단서는 암 진단비처럼 보험금 청구 금액이 몇 천만 원이 넘어가거나 이럴 때만 형식상 필요하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만약 상해로 청구하실 때는 초진 기록지 꼭 같이 첨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상해는 다쳐서 병원에 가는 경우 보상이 가능한데요. 보험회사에서 사고 경위가 확인되는 그런 서류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초진 기록지가 뭐냐면 병원에 가면 축구하다가 발목이 삐었다, 넘어져서 손가락이 부러졌다, 교통사고가 났다, 이런 상해에 관한 내용들이 차트에 기재가 되어 있어요. 담당자가 추가적으로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해로 병원에서 치료를 하셨다면 초진 차트 또는 초진 기록지 이렇게 꼭 같이 발급을 받으셔야 안 귀찮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청구 기간인데 보험금 청구 언제까지 가능한지 알고 계신가요? 정답은 3년입니다.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는 원래 2년인데 2015년 3월 12일부터 3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계신 분들 꽤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3년이 지난 것 같아서 보험금 청구도 하지 않고 포기하시는 분들 꽤 계신 걸로 아는데 3년이 지나면 보험금 청구를 포기해야 될까요? 아니죠.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 기간이 꽤 지났더라도 시도를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 이게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청구 내용이나 청구 금액에 따라서 3년이 지나도 지급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무조건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 청구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돈 드는 거 아니니까요. 자, 그리고 약관과 상법 조항에 따라 보험금 청구권이 적용되고 있지만 당사는 고객보호 서비스 차원에서 단순 선의의 청구 누락의 경우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지급을 해주는 데도 종종 있습니다. 자, 고액보험금의 경우 고지의무 위반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3년이 지나면 예외 적용을 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가급적이면 꼭 잊지 마시고 3년 이내에 이왕이면 청구를 하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무료로 발급받는 보험금 청구 필요 서류까지 같이 알아봤는데요. 영상에 있는 내용들 메모해 두시면 보험금 청구하실 때마다 헷갈리지 않게 서류 잘 준비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만약 보험에 대해 궁금하신 내용이 있거나 설계가 필요하시면 아래 댓글에 보이는 연락처 화면에도 보입니다. 상담 신청하실 수 있고요. 주변에 보험을 알아보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에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